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롱 헤어 펌 와인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와인딩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와인딩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혼합형 아웃컬 와인딩을 진행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 포인트와 연결을 한 후에 이어 포인트와 연결을 한 후에 아랫부분은 아웃컬 4호로 아웃컬 와인딩을 진행하고 이 상단부는 사이드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사이드 파트를 나누고 백하고 백 사이드로 해서 5등분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1호와 2호와 4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1자 X 밴딩을 해서 와인딩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혼합형 아웃컬 와인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로드의 폭만큼 섹션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 로드를 처음에 모발을 빗질할 때 와인딩 하기 전에 이 섹션에 있는 패널을 빗질할 때 그 베이스 안에 로드가 안착이 되게 하려면 그 앞으로 90도 이상 각도를 들어서 와인딩을 해줬을 때 이 로드가 자기 베이스 안에 이렇게 안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드가 굵기가 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말다 보면 밑에는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90도 이상 들어서 빗질을 해서 와인딩해서 자기 베이스 안에 로드가 다 안착이 돼서 전체적으로 처짐이 발생하지 않게 와인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부분에 4호로 마른 곳은 아웃컬로 마른 거예요. 아웃컬은 다른 말로 바깥 마름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소두마키, 이런 일본 말을 써서 소두마키 와인딩이라고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든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본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형태의 웨이브를 말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웃컬로 와인딩을 하고, 이 아웃컬로 바깥 마름을 했을 경우에는 로드가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틱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펌어가 끝나면 머리 웨이브 형태도 그대로 이 형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형태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혼합형 아웃컬을 완성해 보았고요. 이제 기본적인 그 웨이브 방법, 펌 방법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이 실제 가발에다가 펌어 약을 도포를 해서 도포를 하고 와인딩을 한 후에 이 와인딩을 한 후에 나오는 컬의 느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직접 와인딩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진짜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주의할 점이나 알아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강의 자료 올라온 거에 보면 오늘 할 내용에 대한 강의 자료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펌은 롱 헤어 펌으로 내추럴 웨이브예요. 이 내추럴 웨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펌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모발 끝에서부터 모음까지 감아 들어가는 크로키널 와인딩을 하는 게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로키널 와인딩으로 이 긴 머리를 와인딩을 할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할 펌의 그 형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로트는 4호하고 5호하고 6호를 사용할 거고요. 이 밑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맨 밑단이 6호가 오고 위에서부터 4호, 5호, 6호로 이렇게 시술이 들어갈 겁니다. 약재는 이제 시스테인으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약재에 대한 이야기도 이론 시간에 배웠죠. 약재는 시스테인과 치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펌의 경우에는 시스테인과 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오는 조금 더 강한 컬과 강한 환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컬이 형성되고 컬의 유지력도 좀 더 길어요. 하지만 손상모나 염색모에 할 경우에 너무 강하게 약재가 흡수되고 환원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모나 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스테인을 많이 씁니다. 이 시스테인은 치오보다 환원력이 약하고 컬의 형태가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잔취가 별로 없고, 이제 치오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가 많이 나서 화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테인은 약재의 이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그 대신 약재가 작용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약재가 그래서 모발이 가늘거나 건강하거나 또 이제 어린이 모발 아니면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 머리같이 짧은 머리는 그리고 남자 머리같이 억세고 짧고 그런 모발은 치오 글리콜산을 들어가는 이제 적용해서 와인딩을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염색모든지 손상도가 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인을 보통 사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행할 와인 펌어는 우리는 오늘 시스테인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마네킹 같은 경우에 모발이 되게 이제 어두워서 건강해 보이지만 이 화학 처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하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스테인으로 적용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컬을 형성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내추럴 펌을 하기 때문에 강한 웨이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와인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는 크로키놀 와인딩을 진행할 거고요. 시간은 보통 자연 방치로 20분 정도, 15에서 20분을 둘 건데요. 20분 두고 나서 테스트 컬을 란 걸 할 겁니다. 이때 테스트 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발이 원하는 그러니까 환원력이죠. 내가 원하는 환원력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웨이브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때 테스트는 전체 로트 중에 한 개를 풀어보는데, 보통 이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이 사이드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으면 웨이브가 빨리 형성이 되겠죠. 그 대신에 모발이 굵고 컬의 형성이 더디고 빨리 풀어지는 이런 뒤에 백 쪽에 있는 모발, 이 백보다는 약간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 정도의 모발을 로트를 풀어서 테스트 컬을 보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 컬을 보시고 와인딩이 내가 원하는 웨이브의 형태를 그대로 나왔다, 완성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중화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중화제는 우리가 브롬산과 과산화수 두 가지를 보통 매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브롬산 나트륨은
조금 더 순한 반면에 방치 시간이 15분에서 20분 가량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약액이 순한 만큼 작용하는 시간이 더디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과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분을 봐요.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 대신 조금 더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무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 그러니까 중화제를 도포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모발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중화 타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현장에서는 거의 과산화수를 쓰죠. 브롬산은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현장에서는 보통 이 빨리빨리 시술이 들어가고 이 마무리가 빨리 끝나야지 고객들의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를 거의 많이 쓰고요. 이 브롬산은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하고 나면 로트 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 머리를 헹구게 됩니다. 헹굴 때는 보통 샴푸 후에 이제 와인딩 펌 후에는 린스나 컨디셔너만 사용해서 헹궈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샴푸는 사용하지 않아요. 샴푸 요즘에는 약재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이 샴푸를 한다고 머리가 많이 풀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발에 따라서 너무 가늘고 또 웨이브가 잘 걸리지 않는 생머리에다가 이제 특수하게 또 잘 풀어지는 그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하게 되면 조금 늘어짐이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린스랑 컨디셔너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오늘 샴푸를 안 하시고 두피에도 약간의 그 유분이나 그런 이물질들이 형성된 것 같이 보이시면 샴푸를 한번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가볍게 두피 쪽으로 샴푸를 하고 하죠. 왜냐면 펌어를 하고 나면 보통 이틀 동안은 머리를 감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솔직히 다음날 감아도 많이 풀어지진 않아요. 만약에 그 잘 풀어지는 그런 고객들의 모발 때문에 이제 다음날까지 감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샴푸하는 그날 이 노폐물과 이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날은 더 심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볍게 세척을 한번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일반 펌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뿌리 쪽에만 건조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컬링 제품, 컬을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세팅력이 함유된 그런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완벽 건조가 아니고 두피 쪽만 건조를 해주시고 적당히 수분감을 날려주신 다음에 스타일링이 기본입니다. 완벽 건조하지 않아요. 이런 일반 펌을 완벽 건조하게 되면은 모발의 웨이브가 사라져요. 완벽하게 건조하게 되면 모발이 이렇게 쭉쭉 뻗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머리는 다시 물을 묻히면 웨이브가 형성이 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웨이브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수분감을 다 날리지 않고 컬링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감을 모발에 가둬둘 수 있게 해서 컬링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열펌 같은 경우에는 완벽 건조가 기본이에요. 완벽 건조하고 컬링 제품이 아닌 유분이 함유된 에센스 같은 것을 발라주죠. 그래서 일반 펌과 열펌의 스타일링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펌의 와인딩 펌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술이 끝나요. 전체적인 시술이 그렇게 주의할 점이 끝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펌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절차를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와인딩만 했지 이 약재를 발라서 펌어가 되는 과정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습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펌 절차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펌 절차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1제를 바르고 2제를 바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용사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거예요. 고객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걸 일일이 디자이너 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펌 절차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1제 환원제죠. 펌어 1제를 도포합니다. 이때 1제와 2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현장에서도 1제를 도포해야 되는데 2제를 도포함으로써 웨이브가 형성이 안 되고 환원력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 펌어가 안 나와서 크레임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1제와 2제를 혼동하지 않고 1제를 모발 전체에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 원하는 스타일로 롯들을 와인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닐캡을 씌워요. 비닐캡을 씌우고 산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차단이 되지 않게 비닐캡을 씌워서 밀폐를 시켜줘야 환원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펌은 기본적으로 비닐캡 꼭 씌워주셔야 된다는 거. 비닐캡을 안 씌워도 웨이브가 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컬감을 원하지 않는 드라이 펌 같은 경우에 굵게 살짝만 있는 펌 같은 경우, 그리고 롤 펌, 롤 스트레이트 이런 머리는 비닐캡을 씌우지가 않죠. 안 씌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모든 펌은 비닐캡을 꼭 씌워야지 웨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열 처리를 해주시던지 모발 상태에 따라서 자연 방치를 해주시던지, 그래서 전체 타임은 15분에서 20분, 모발 상태에 따라서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15분 정도를 자연 방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 위치 정도를 테스트 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컬을 테스트해서 웨이브가 적당히 형성이 됐다 하면은, 적당히 형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 중화제를 바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테스트 컬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웨이브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모발 끝부분이 아니고 모근에 가까운 부분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크로키놀 와인딩 자체가 밑에서부터 돌돌돌 말아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모발의 직경이, 롯데에 감기는 직경이 굵고 모발이 건강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이 모발이 웨이브가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에만 웨이브가 형성이 됐으면 밑에는 테스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밑에가 적당히 균일한 웨이브가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테스트 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마쳤으면 이제 과산화수소를 도포하고 7분 정도 방치 시간을 가진 후에 롯들을 아웃합니다. 롯들을 전부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 마네킹을 컨디셔너를 해서 깨끗이 헹군 후 린스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헹궈주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올 드라이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드라이기로 뿌리 쪽만 바싹 말린 다음에 밑에는 제품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펌어 절차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 열펌을 제외하고는 일반 펌약을 사용해서 하는 펌어는 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열펌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는 매직 스트레이트도 해볼 거거든요. 근데 매직 스트레이트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이 또 이제 추가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이런 로드로 와인딩하는 일반 펌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약재를 도포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네킹 머리라, 마네킹 머리는 모본의 끝부터 모발 끝까지 동일하죠. 어느 부분이 더 상하고 건강하고가 없어요. 왜 없죠? 우리가 보통 건강하고 상한 머리는 이 모근 쪽에서 자라나는 머리가 건강하고, 계속 이제 바깥에서 자라나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부분들이 손상이 되는데, 마네킹은 자라나는 머리가 아니죠. 그냥 모발을 갖다 심은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약재를 바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손상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건강하고 이만큼 손상됐으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치료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먼저 바르고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연 방치로 시간을 좀 더 둔다든지 해서 이 상단부와 하단부, 이제 건강모 부분과 손상모 부분에 약재 반응 환원력을 다르게 해서 웨이브가 위에와 밑에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올린데, PPT 자료에 있는 약재 도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약재 도포의 상단 부분에 이 모발의 상단 부분만 일단 약재를 다 바르고 이 비닐을 씌워 놓은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상단 부분은 다 건강머리이기 때문이고, 밑에 하단 부분은 다 염색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부분에 먼저 약재를 도포해서 방치를 10분 정도 한 상태를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모질에 따라서 열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랩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연 방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딩을 하게 되는데, 와인딩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직각 패턴, 5등분 직각 패턴 와인딩 방법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와인딩 방법에 대한 지금 섹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와인딩 하는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센터부터 해서 탑으로, 그리고 백으로 해서 길게 들어가고, 사이드 부분 들어가고, 백 사이드 부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5등분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와인딩을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던 거랑 약간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거랑 약간 다른 거는, 약재를 바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하게 와인딩을 해주셔야 되고, 약재를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을 나눈 다음에 고무줄 처리를 하거나 핀셋을 묶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섹션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보통 와인딩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핀셋을 찝어도 살짝 정도 찝어 놓고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재를 바르기 때문에 이건 고무줄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그 고무줄 자국도 나고 웨이브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등분으로 직각 패턴을 하면서 이 맨 앞에 상단부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5등분 직각 패턴, 예전에 했던 와인딩 방법은 위엔 5호, 6호, 7호를 말았죠. 우리는 오늘 앞에 5호가 들어갈 자리에 4호, 그리고 6호가 들어간 자리에 5호, 그리고 맨 네이프가 7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웨이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와인딩을 할 거예요. 실제로 사진에 있는 5호로 와인딩을 할 경우에 이렇게 긴 머리를 5호로 담으면 조금 더 강한 웨이브가 형성이 되겠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웨이브를 원하기 때문에 5호보다는 한 단계 더 굵은 4호를 이용해서 와인딩을 할 거예요.
3호 정도로 더 들어가면 머리가 굉장히 굵어져요. 그래서 4호로 하고 보통 로트가 1호부터 10호까지 있죠. 그래서 5호는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컬감도 완전 꼬부라지도 않고 완전 굵지도 않고 중간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긴 머리를 5호로 말아놓으면 굉장히 풍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4호, 5호, 6호로 와인딩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펌하게 되는 내추럴 웨이브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2교시 때는 직접 약을 발라서 와인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